공간 사운드 데스크 라디오. 오늘 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부모님 다음으로 많이 뵙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우리는 두 번째지만 첫 번째인 것처럼 오늘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오늘 저희 6월 마지막 게스트로 김밤님을 모셨는데요. 이름이 너무 재밌어요. 사실 한국에서 아시는 분들은 이 본명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영어권에서 사용하는 이름을 밥일 사용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되게 그 인스타로 보여지는 이력도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이름이 너무 재밌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김밤님 이름에 대한 소개를 잠시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원래 영어 이름을 쓰는 거 좋아하지 않는데 이제 그 퇴사하고 영어학원을 다니는데 영어 학원 선생님이 영어 이름을 좀 지어라. 그 영어 학원에 온 순간만큼은 다른 인격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어 이름을 쓰면서 이제 좀 마인드를 바꿔봐라 해가지고 영어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막 영어 이름이 너무 막 많잖아요. 네. 막 맞아요. 많고 길고. 막 길고 흔하고. 네. 뭐 뭘로 할까 하다가 이제 그냥 김씨니까 그냥 김밥으로 너무 이미지랑 또 잘 맞아. 귀여워. 뭔가 너무 잘 어울려요. 그래서 네네. 난 이렇게 센스 있게 이름 짓는 사람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한글 이름이네요 또. 맞아. 그럼요. 그렇네. 네, 순우리말이죠. 순우리말 나 너무 좋아하잖아. 그래서 뭔가 본명을 부르는 것보다 밤님, 김밥님 이렇게 부르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예전에 피디님이라고 불렀었는데 지금은 밤님이라고 부르는 게 더 맞아. 편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맞아. 잘 지었네. 맞아. 음료 뭐 드실래요, 밤님? 맞아. 그래서 약간 뭔가 이게 김밥이라고 부르는 거랑 밤님 이렇게 부르는 거랑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이름과 아는 단어와의 또 다른 의미가 생기는 거여서 또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대화가 김밥님의 이름처럼 되게 이색적이고 재밌을 것 같아요. 되게 이력만큼 재밌는 김밥에 뭘 넣는지에 따라서 김밥은 다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김밥님만의 김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속재료, 특별한 맞아요. 속재료들이. 그런 인생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해주시니까 재밌는데요? 오늘 많이 웃겨주셔야 되는. 네네네. 우리 오늘 최선을 다해야 하는. 네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이제 두 분의 인연을 먼저 네. 말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두 분이 전시를 통해서 알게 된 인연이시잖아요. 네, 김밥님께서 20살부터 9명? 10명이죠. 네. 그죠? 네. 김밥님까지 10명. 10명의 이제 각 나이별로의 전시를 했었는데 제가 그 전시를 보러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20살, 21 시작해서 29까지에 되는 네네. 그 예술가 분들이 전시를 하시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책을 쓰신 분도 계셨고, 그죠? 네네. 네, 이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때가 이제 코로나 시국이었을 때인데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이제 어떤 친구가 이제 저한테도 제의를 해준 거예요. 20살부터 29살까지 한 명씩 이제 전시를 하고 싶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무언가를 하고 싶다 해서 그 팀이 딱 만들어졌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죠. 그래가지고 야 이거를 어떻게 하냐 이래서 이제 아무도 막 무엇을 못 하고 있을 때 그래도 내가 제일 맏형이니까 29이셨어요. 네. 그때 제가 29이었으니까 그럼 내가 한번 발품을 팔아볼까 하다가 이제 저희 동네에 있는 공간과 이제 그걸 어떤 지역 사업과 연계를 해가지고 네 그래서 저희가 10가지 방법의 20살이라는 주제 너무 좋다. 그런 전시 제목으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버킷리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푸는 전시를 했었고요. 그거를 이제 제가 홍보 영상부터 이제 쭉쭉쭉 만들고 인스타에 홍보를 하고 유튜브에 홍보를 하고 하던 중에 이제 저기 원영 작가님 같은 경우에 제가 팔로우하고 있었어요. 그냥 인스타그램으로 팔로우하고 있었는데 오신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서 저도 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알았으면. 네, 근데 뭐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예술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아마 그 작가들 중에도 진짜 예술을 공부한 사람은 없어요. 예, 전공으로 공부했다거나 그런 거는 없는데 일반인들도 하려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의문점에서 시작을 했고 그럼요. 너무 좋네요. 네 그렇게 해서 와주셔가지고 이제
진짜로 오실 줄은 저는 몰랐던 거죠. 딱 케이크를 딱 이렇게 들고 오셨는데 전 처음에 누군지도 몰랐어요. 딱 오셔가지고 마스크 끼고 있었잖아요. 그때는 팬데믹이어가지고. 그래서 딱 마스크 끼고 딱 나타나셔가지고 사진 한 번 탁 같이 찍고 그다음에 딱 가신 거죠. 저 이제 보고 가겠습니다. 편하게 하세요. 네네. 근데 그 인연이 우리 라디오까지 하게 되니까 사람은 진짜 뭐든 궁금하면 가서 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죠? 맞아요. 그래서 너무 좋다. 네네. 네, 밤님은 근데 그때 무슨 전시를 어떻게 풀으셨어요? 그 전시에서 내용을? 저는 오히려 이제 20대 끝이니까 저희 20대를 돌아보게 되는 네 이제 그래서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을 할까 하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그 당시에 이제 성인 미술학원 이런 데서 나도 그림 좀 이렇게 배워봐야지 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물감 닦는 걸레 있잖아요. 네네. 빨아도 안 지워지는 그게 거기 딱 건조대에 이렇게 널려 있는데 그게 약간 제 모습 같은 거예요. 되게 29살에 20대를 보내온 밤님 같이 느껴졌구나. 네, 그래서 되게 알록달록하기도 하고 또 위태롭기도 하고 또 약간 낡고 지쳐 보이기도 하고. 네, 근데 또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빨래 건조대에다가 제가 그동안 뭐 찍었던 사진, 그다음에 뭐 그림, 그다음에 저의 어떤 애장품, 사연이 있는 애장품들 그런 것들을 빨래 건조대에 걸어가지고 이제 나이 20대였다 이것이. 그래서 그것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겠다. 너무 재밌었어요. 그렇게 약간 자기를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는 방법은 정말 많잖아요. 네. 그 중에서 내가 어떻게 나를 가장 좋아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 과정을 또 되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걸 한번 해봤다. 이거를 내가 하나로 만들어봤다라는 거는 진짜 인생에서 되게 귀한 경험인 것 같아서 되게 부럽고 되게 멋있네요. 그렇죠. 지금도 사실 그때 생각하면 가슴이 좀 많이 떨려요. 그렇죠. 내가 이거를 어떻게 했지? 막 이런 거부터 맞아. 막 부끄럽기도 하고 그때는 이제 낮에는 전시를 하고 저녁엔 또 프로그램을 했어요. 저희가 공연을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토크 콘서트 이제 오신 분들과 이렇게 하는 이야기 그런 것들이 아직도 가끔씩 이렇게 딱 생각하면은 그게 딱 너무 떠오르는데 그게 또 유튜브로 녹화를 해놨거든요. 진짜 기록이 되어 있구나. 네, 그래서 해봐야겠다. 얼마 전에 그거를 다시 보는데 나 좀 멋있었네. 제가 한번 구경 가야겠네요. 그래서 이 기록이 중요하다니까요. 중요하네요. 내가 완전 기록 강인이거든요. 다시 네. 한번 느끼는 이 기록이 맞아. 중요했어. 다 해놔야 돼. 부끄러워도. 그래야지 나중에 보면 얼마나 좋다고. 그래서 그때 성취 경험, 사실 인생에서 내가 좋아하는 걸 해봤던 사람들은 그 쾌감과 성취감이 커서 다른 일을 할 때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밤님의 그런 인스타그램을 이제 오신다고 해서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 파티도 주최하시고 탭댄스도 하시고 정말 재밌는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걸 재밌어서 하게 하셨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셔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우선 탭댄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생각이 없었어요. 생각이 없었어요. 그 춤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것도 아니고 그 당시가 이제 20대 초반이었는데 저는 이제 막 또 합창 동호회 막 이런 데서 막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질리는 거예요. 새로운 취미가 좀 필요한데 한데 이제 그 합창단에 있던 어떤 형이 나 탭댄스한테 너도 배울래? 해가지고 그냥 생각 없이 갔죠. 생각 없이 갔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춤인지 몰랐어요. 그거 보기만 해도 엄청 힘들 것 같아. 그 에너지도 막 장난 맞아.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구두는 안 무거워요? 쇠붙이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찐이 달려있는 네. 무겁죠. 근데 일단 그냥 그거를 사버리고 간 거예요. 이거 첫 수업을 일단 해야 돼, 맞지? 첫 수업을 듣고 이거 나 잘못 온 것 같은데 했는데 또 신발값만큼은 해보자 그치, 그치.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춤에 대해서 더 관심이 가지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제가 또 재즈 음악 너무 좋아하니까 어떤 그렇게 연결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약간 저의 실력과는 상관없이 그냥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뉴욕에도 한번 다녀오고 얼마나 하셨어요, 탭댄스는? 그러니까 하기는 10년 전에
대단하네요. 나는 이렇게 1년. 좋아하는 거 길게 하는 사람 진짜 멋있다고 아니, 생각해. 하기는 10년 전부터 했는데 네 열심히 하시는 분들 짧게 배운 것만큼도 못하고는 있어요. 아유, 잘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 얼만큼 내가 했냐는 거는 스스로가 아는 거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하죠. 네. 잘하면 다 선수하지. 그래도 계속 탭댄스도 이제 뭐 이렇게 대회나 이렇게 공연하는 데에 한 번씩 참여하시지 않으세요? 아 그건 이제 잼이라고 해가지고 그 뮤지션들과 같이 라이브로 그냥 즐기는 그런 문화가 있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저도 주최를 해보고 싶다 해서 이제 금천구에서 2번 정도 와. 잼 파티를 만들기도 했고. 직접 주최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 공간에다가 이제 얘기를 하고 공간에서 그럼 탭댄스 공연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또 저는 그러면은 이거를 조금 해줄 수 있는 댄서들도 찾았고 기획 주최를 다 하셨네요. 그래서 호주 가시기 전에도 파티를 주최할 수 있었던 거야. 이게 다 흐름이 있는 거야. 해보는 사람은 그 몸에 남아있는 다음이 것들. 쉽거든. 그래서 이제 그 파티까지도 하시는데 그냥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페어웰 파티. 그 해피 밥스데이 나 그거 너무 그것도 너무 궁금해. 재밌어요. 해피 물론 밥스데이. 우리는 지난번에 들었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어. 해피 밥스데이 맞아. 우리는 또 들어. 하지만 처음 듣는 저도 맞아. 몇 번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그거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니까 맞아. 너무 재밌어 보이니까. 그만큼 임팩트가 있었나 봐요. 네, 근데 저도 그게 되게 임팩트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사실 이제 호주를 가기 전에 사람들을 좀 만나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만날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 다 만나면은 시간과 돈과 체력이 다 떨어지겠구나. 내가 호주 가기 전에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인스타그램에다가 그냥 포스터 하나 딱 만들어서 올린 거죠. 제가 떠나기 전에 여러분들을 보고 싶습니다 해서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와,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요즘에 SNS는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 진짜 내가 하는 것처럼 볼 수 있잖아요. 타인의 참여할 수 있어요. 맞아. 사생활을 내가 그냥 누워서 그냥 음. 볼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여행 가는 브이로그라든지 파티라든지 이런 거 내가 검색만 하면. 그래서 사실 저는 그렇게 파티를 주최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이제 라디오 하게 돼서 들어가서 봤는데 딱 느낌이 너무 재밌었겠다. 그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약간 대리만족이 되는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그래서 뭔가 되게 재밌게 사는 청년이다. 청년이죠. 전 중년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사는 청년이네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SNS가 요즘에는 그냥 하나의 명함 같은 시대니까 그래서 밤님은 그 이름만큼 되게 재밌는 분이구나 이런 게 딱 바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어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주변 분들 다 이시지 않으세요? 어. 엄청 다 에너지가 많으시거든요. 진짜 너무- 그건 아닌데 네. 근데 그 해피 밥스데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피드백이 되게 좋았던 게 이제 제가 지금 30대 초반이잖아요. 보통 왔던 사람들도 20대 후반, 30대 초반, 뭐 40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학생 때나 이제 막 젊을 때는 막 여기서 놀고 저기서 놀고 했는데 이제는 사람 만나는 자리가 이제 많지가 않은 그쵸, 거죠. 그쵸, 예. 그쵸. 그리고 또 어디를 가도 조금 경계를 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이제 어쨌든 저의 지인이라는 것 자체로 일단 1차 필터링은 됐다 하고 이제 노니까 너무 이제 재밌었다. 간만에 이렇게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었다 해서 아무래도 뭐 나중에 또 한번 만들어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근데 이렇게 재밌게 놀다가 갑자기 호주 간호사가 되셨잖아요. 지금 호주는 뭐 사실 이제 한국에서 그 영상 일과 간호 일을 하면서 조금 지치는 시기가 있었고 그때 이제 자기 개발을 위해서 영어학원을 다녔고 그러다가 이제 호주에서 간호사가 부족해가지고 면허를 막 뿌린다 하더라 이런 얘기가 들어서 그러면 지금 탑승해야겠다 일단 그랬던 거고요. 바로 지르는 거야. 맞아. 일단 뭐라도 좀 하나 만들어 놔야지. 그럼요. 그렇게 해서 이제 호주 간호사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지금 그래서 이제 호주를 갔고 잠깐 한국에 지금 들어온 상태고요. 좋네요. 그래서 약간 되게
그냥 저 재밌어서 한번 해봤어요가 이어져서 지금의 밤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연관성을 띠는 것 같아요. 특히 내가 좋아하는 거, 재밌어 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들이어가지고 호주 생활도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저희 나라랑 계절이 완전 반대니까. 지금 여름이죠? 여름 끝나가고 있나요? 네, 그렇죠. 이제 여름 끝나가고 있다고 저보고 뭐 두꺼운 옷 많이 챙겨오라고 이렇게 연락 오는데 호주의 여름은 어때요? 근데 저는 이제 멜버른이라는 도시에 있는데 거기는 조금 이상해요. 그 제일 남쪽에 있어서 추울 때도 있고 하루에 4계절이 다 있을 때가 있거든요. 대한민국이네요. 한쪽에는 맞아요. 저희 그래서 맨날 반팔, 한낮에는 반팔 입고 집에 갈 때는 패딩 입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호주는 아직 좀 적응 중? 그쵸. 네. 가신 지 얼마 되셨죠? 저가 한 4개월 정도 있다가 네. 잠깐 들어왔는데 네. 맞아. 이제 한창 적응하고 계실 때겠다. 근데 지금 계시는 집도 너무 특이하시잖아요. 그 집이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네, 아이가 하나 있는 몽골 가족과 살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것도 너무 이색적인 느낌이야. 그쵸? 사실 제가 좀 남이랑 이렇게 같이 지내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많아요. 그 무언가를 공유하는 쉐어한다, 거? 네, 그쵸. 공유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예민한 편인데 이 친구들은 전혀 예민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많이 배우는 것도 있고 맞아. 오히려 약간 이 친구들이 가족이다 보니까 각자의 어떤 역할과 책임감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과 살다 보니까 너무 또 막 이렇게 친구 같은 사람들은 아니고 네, 그래서 저도 좀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사실 그런 경험을 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몽골인도 아니고 몽골 부부가 낳은 작은 아이가 있는 부부랑 같이 산다는 것. 그래서 사실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잖아요. 뭐 6개월 살 수도 있고 1년 살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사이에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되게 복인 것 같아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물론 힘든 것도 있겠지. 모든 인생은 재미만 있는 게 아니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그냥 봤을 때는 되게 재밌을 인생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호주에서 하는 일상적인 루틴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언제예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잠깐 차를 한 잔 마시고 아 좋지. 네, 차를 한 잔 마시고 이제 그 저희 아파트 꼭대기에 수영장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이렇게 수영하는 보기에 겨웠죠. 한국에서는 그런 집 근처에서도 못 사는데 나도 호주 갈까봐. 네. 고을님도 물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저 완전 물 좋아 인간이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물성인가? 욕조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수영장이라니. 그냥 이러고 있어요. 가서 계속 이러고 맞아요. 있고 호주의 수영장 찢었다. 야, 다 이제 됐어. 야, 52층에서 그러니까 야, 그 딱 상상만 안에 해도 가면. 너무 좋다. 아 좋네요. 호주는 지금 계획으로는 얼마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11월에 비자가 만료되거든요. 그 안에 이제 영주권을 받으면은 더 있을까고 아니면은 이제 안타깝지만 뉴질랜드로 가거나 한국으로 가거나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 인생은 특히 이제 팬데믹을 겪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한치 앞을 우리가 모르는데 인생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장기 플랜이 이제 진짜 소용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때 11월까지는 호주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좋네요. 11월까지는 호주에 있는구나. 너무 치밀하게 장기 플랜을 세우고 갔다가 안 되니까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뭐 영주권을 받고 몇 년 일을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한국에서 술집을 차리고 그게 약간 저의 계획이었는데 아직도 뭔가 잘 안 풀리고 이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도 막 인생이 너무 답답하면 인생 계획을 세우거든요. 해녀를 할까? 두부 가기를 해? 막 이러면서 두부요? 네, 두부 너무 좋아해서 아, 그래서 그 예전에 퇴사할 때 너 뭐 할 거야? 두부 가게를 할 거야? 어디 가는지 말해주기 싫으면 막 그냥 말해주기 싫다 그래. 왜 이상한 소리를 해? 나한테 맨날 그랬었어 사람들이. 나 진짜 나중에 늙으면 두부 가게 할 거거든요. 두부 사러 오세요 여러분.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두부. 제가 두부 갓 나온 두부를 너무 좋아해서 늙으면 두부 가게나 할까 이 생각하고 있긴 해요. 모락모락 아, 오전에만 팔 거예요. 오전에만. 저 안 그래도 와가지고 그 두부 전문점에서 들깨 순두부 먹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맛있지, 맞아. 거기선 그런 것을 맛볼 수가 없으니까. 그럼요. 그 간호사 일은 좀 잘 맞으세요? 사실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 밤님 제가 알기로는 응급실이랑 뭐 이제 그 코로나. 예, 코로나 그런 되게 어려운 형태들,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이제 활동하기 선호하지 어려운 않는 곳. 굉장히 심장 떨리는 곳에 많이 계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저희도 막 응급실 가면 막 떨리잖아요. 이번에 맞아요. 더 있을 때도. 근데 계속 이제 여러 가지 긴급 상황들이 발생하는 곳들에 계셨다는 얘기를 들었어가지고. 맞아요. 원래 처음에는 중환자실로 발령을 받았어요, 첫 병원에서. 근데 저는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저라는 사람의 성향 자체가 환자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중환자실은 이제 다 환자분들이 코마 상태시고 중증의 네, 상태이시니까요. 중증의 상태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하지? 기계 삐삐 소리가 저한테는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폐쇄되어 있고 그거를 못 버텨가지고 빨리 그만두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실습했을 때부터 응급실을 가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일을 하는데 힘들 때도 힘든데 응급실은 응급실 나름의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막 빨리빨리 해가지고 빨리빨리 보내고 그때 약간 쾌감이 크거든요. 그리고 인수인계 시간 제일 짧고. 그렇네요. 그럼 되게 멋있다. 이게 타인에 대한 이타심이 없으면 이게 진짜 어려운 직업군이잖아요. 그래서 뭐 호주에서 간호사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도 그런 1년에 지나온 경험들이 그 결정을 좀 쉽게 하게 했던 걸까요? 왜냐면 거기서도 다양한 간호사들은 존재하니까. 어느 쪽으로 지원을 하실 생각이에요? 받아주는 곳으로. 그쵸.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받아주는 그쵸. 곳으로. 네, 아니 제가 간호사를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다시 이 영상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경력 단절도 좀 이렇게 길어졌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의 간호사도 이제 경력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길지는 않고 오히려 약간 캐주얼로 이렇게 뭐 스포츠 경기나 이런 데는 이제 경력 인정이 안 되니까 그런 데 나가는 거는. 그래서 경력은 짧은데 단절도 길다 보니까 지금 사실 취업이 좀 쉽지는 않은 상태예요. 그쵸. 네,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가끔 약간 그런 생각도 있어요. 내가 한 길만 계속 했으면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았을 텐데. 근데 또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은 없지. 후회는 없고, 그리고 또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도 그렇게 살 것 같아서 그냥 받아들여야 돼. 지금 현재 과거에 내가 싼 똥을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 왜냐면 우리가 거기서 10년 차 이렇게 됐었어도 그 10년을 후회했을 거예요. 내가 이 10년을 여기 쏟지 말고 다른 경험을 좀 해보면 좋지 않았을까? 인간은 후회를 하는 동물이니까 무슨 결정을 했었어도 우리는 후회했을 거고, 어쨌든 일은 벌어졌고 가서 뭐 걸리는 데서 해보고 안 되면 또 다른 일 하고 그러면 되죠. 근데 나한테 한 얘기예요. 제가 요즘 그렇거든요. 저도 비슷해요. 맞아요. 이게 자꾸 내가 밤님한테 얘기하지, 자꾸 나한테 한 얘기. 그래, 그러면 되지 뭐. 근데 그 성향을 고치는 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맞아요. 그렇게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손주들이 그랬어. 인간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그 말이 같은 맥락이야. 안 안 바뀐다. 저희 아버지가 맨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인간이 재주가 너무 많으면 굶어 죽는다고. 그리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저의 정말 친한 친구가 한 길만 가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어렸을 때 물고기 키우는 거에 빠져가지고 쭉 그쪽 길로 가다가 지금 물고기 의사가 됐거든요. 근데 그 친구랑 저랑 이렇게 만나면은 되게 재밌는데, 이제
서로 얘기를 하는 거죠. 가끔 서로의 삶을 되게 부러워하는. 그럼 아예 좀 다르네요, 그죠? 네네. 제 친한 친구신데. 제가 요즘에 헤르만헤세의 시타르타를 다시 읽고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 주인공의 친구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주인공을 따라서 그런 이제 종교적인 길을 걸어가는 역할로 나와요. 한 사람은 그 길을 갔는데 그 실제 부처 같은 캐릭터가 나오거든요. 그 부처가 내미는 답조차도 자기는 깨달음을 통해서 이 답이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만의 답을 찾으러 간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게 그 내부 안에 있는 자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길만 간다고 해서 큰 깨달음을 얻는 것도 아니고 그 길을 가지 않는다고 해서 깨달음을 안 얻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경험을 다 해보면서 깨달음을 얻는 사람도 있고 한 길을 그 묵묵하게 그 부처를 따라가면서 걷는 사람이 걷는 깨달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선택하면 이 깨달음을 얻을 수 없고 이 깨달음을 선택하는 순간 이 깨달음을 또 선택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을 30대에 읽었을 때랑 지금 읽었을 때랑 또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주 가는 비행기 길잖아요. 네, 하나 네. 전자책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네.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되게 좋아서 안 그래도 이번에 오기 전에 한 권 사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요즘에 너무 바빴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읽고 있다가 이 얘기하는데 그 책 마저 추천해줘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너무 무거우니까 전자책 요즘 되게 잘 나오잖아요. 한 개 다운 받으셔가지고 가면서 한번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선택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만 선택을 하고 계속 우리는 지금도 많은 선택을 하고 있죠. 근데 그때는 그게 최선인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도 아마 같은 선택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냥 앞을 보면서 그냥 계속 걸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얻는 것들이 또 있죠. 뭐 실패하거나 성공하면서 이제 얻어가는 것들이 있고 또 그거조차도 사실 정의하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호주 가셔서도 힘든 일 되게 많잖아요. 제가 살다 보면 저 오늘도 되게 실패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패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오시기 전에. 맞아요. 실패를 건강하게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워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저희 2월달에 실패를 건강하게 배워가는 과정을 저도 지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자가 자기 실패를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나는 어디 부분에서 실패를 했고 그래서 다음 달은 그 실패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이 되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면 그렇게 막 내가 나를 너무 혐오하진 않게 되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가셔서도 건강하게 본인을 잘 지켜가면서 그럼요. 행복한 호주 생활을 인스타로 잘 확인하겠습니다. 자주자주 올려주세요. 네네네네. 오늘 저 너무 즐거웠어요. 귀한 시간을 2번이나 아이고. 저희 라디오를 위해서 써주셔가지고 그럼요. 나중에 꼭 재즈 바를 운영하시길. 아. 꼭 두부 가게를 운영하시길. 네, 좋습니다. 네. 네, 또 뵈어서 즐거웠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네, 다음에 건강하시고요. 또 봬요. 또 봬요. 안녕. 안녕.